제가 한창 미식축구에 입문할 때 100번이고 돌려봤던 경기 리뷰입니다. 진짜 미친 드라마 같은 마무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0 시즌, 제가 딱 미식축구 입문하기 직전 시즌입니다. 뉴욕 자이언츠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라이벌 경기였죠. 15주차에 양팀이 서로 같은 승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고 플레이오프 거의 직전인 만큼 아주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마이클 빅 대 일라이 매닝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시온 맥코이도 있고 드시온 잭슨, 아마드 브래드쇼, 마리오 매닝햄, 브랜든 제이콥스, 뉴욕 수비 라인은 그 브래디 잡았던 형들이었고요. 와, 그립다 그리워. 어쨌든 1쿼터 게임 클락 13분여 시점, 워낙 다이나믹했던 쿼터백이었던 빅이 왼쪽으로 달려나와 공을 던지는데 인터셉션, 본인의 최애 빅플레이 타겟이었던 잭슨을 찾았지만 패스는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웹스터의 인터셉션, 일라이 매닝은 움직임이 확실히 마이클 빅 같진 않죠. 태클을 당하며 공을 던지긴 했는데 색으로 기록됩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의 공격권, 빅플레이 머신들이 참 많았던 이글스, 이번엔 맥코이 차례. 제가 판단하기에 공을 상당히 불안하게 잡고 달렸던 게 특징이었는데 밸런스와 방향 전환 능력이 역대 상위 1%의 러닝백이었죠. 근데 필라델피아는 공격적으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 풀렸냐면 뉴욕의 펀트 머프가 나왔는데 이걸 여러 번 리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을 만큼 말이죠. 그리고 뉴욕은 점점 리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매닝의 아슬아슬한 패스들, 특히 서드다운에 나오는 숨 참게 만드는 그런 패스들을 오른쪽으로 잘 던졌죠. 솔직히 매닝 패스들은 스파이럴도 진짜 못생기게 걸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가는 게 참 신기합니다. 매닝의 다음 서드다운 패스는 매닝햄 쪽으로 수비수를 따돌리고 아주 여유롭게 잡는 터치다운 패스. 이글스는 1쿼터에 아무것도 못했고 그나마 페널티로 뉴욕 진영 깊숙이 들어갈 수는 있었는데 색으로 드라이브가 마무리되며 폭발적인 플레이 없이 그냥 34야드 필드골 득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3대7. 뉴욕은 이때부터 런게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NFL을 보기 시작한 후 제가 본 첫 1A, 1B 완성형 러닝백 듀오가 바로 이 브래드쇼와 제이콥스였던 것 같네요. 매닝은 계속해서 하킴 닉스와 매닝햄을 찾았습니다. 33야드 라인에서 매닝햄의 컬아우트, 정말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필라델피아는 빅의 런플레이로 경기가 조금 풀리는가 싶더니 바로 색을 당하며 드라이브가 끝납니다. 저스틴 턱의 색, 그리고 뉴욕은 계속해서 수월하게 전진했습니다. 2쿼터 2분여 남았을 때 이글스 수비 플레이 콜이 점점 더 공격적이어지는 걸 파악하고 길브라이드 공격 코디네이터가 아주 적절한 스크린 패스로 필리 수비를 파고들었죠. 이 드라이브는 필드골 시도로 끝나긴 했지만 뉴욕이 30분 중 18분이나 공격권을 점유했고 이런 리턴 태클 보면 사실상 압도당했던 거죠. 그렇게 전반이 끝나나 했는데 하필이면 맥클린이 마이클 빅의 패스를 받고 펌블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뉴욕에게 다시 한번 공격 기회가 생기고 3대17로 끝날 것 같았던 전반이 닉스의 캐치로 3대24가 됩니다. 아니, 이러면 경기가 많이 기울어지게 되죠. 후반이 되고 리드가 커지면 지고 있는 팀은 패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뉴욕 수비는 마음껏 편하게 패스러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색, 그래도 다시 필라델피아의 공격권, 마이클 빅의 패스는 아반트를 찾았고 맥코이의 런플레이로 인해 성큼성큼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만 3쿼터에도 사실 필라델피아는 전혀 공격 흐름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뉴욕 공격 차례.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매닝햄이 매닝의 패스를 잡고 사이드라인 쪽으로 향해 끝까지 전진해보려 하다가 공을 어이없게 놓칩니다. 너무 크게 이기고 있어서 그런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이었죠. 그렇게 필라델피아에게 공격 기회가 가고 마이클 빅은 점점 직접 달리며 경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이클 빅은 여러분 라마 잭슨이 있기 전에 더 잭슨같이 플레이했던 선수입니다. 세컨 앤 식스, 빅이 살짝 포메이션 왼쪽으로 깊게 드롭백하며 수비의 시선을 그쪽 방향으로 돌리고 반대로 빠져나간 제레미 맥클린이 패스를 잡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경기 첫 터치다운 10대24. 다시 바로 공격권을 필라델피아가 또 잡습니다. 이제 4쿼터, 그리고 금방 찾아온 서드다운 상황, 무려 13야드를 가야 합니다. 스냅 후 빅이 압박을 피해 공을 맥클린 쪽으로 던져보는데 맥클린이 수비수를 잘 따돌렸지만 압박으로 인해 패스가 너무 짧았습니다. 좀처럼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풀리지 않는 필라델피아, 뉴욕은 이 기회를 살려 리드를 늘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패스합니다. 매닝의 패스는 타이트엔드 보스를 찾았고 이 한 플레이로 거의 중앙선까지 들어갑니다. 하지만 곧바로 서드다운, 아직 필드골 레인지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던 뉴욕이기에 퍼스트다운 갱신이 필요했는데 열려있는 리시버를 찾지 못하고 공을 바깥으로 던집니다. 필라델피아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아이포메이션 마이클 빅, 줄 곳을 찾습니다. 여유롭게 미사일을 드시온 잭슨 쪽으로 던지며 퍼스트다운을 갱신합니다. 가 아니라 이게 펌블이 되고 공이 뉴욕 쪽으로 갑니다. 아니, 리플레이를 보면 분명 드시온 잭슨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컨택이 있었고 다운된 후에 공이
공이 나왔기 때문에 챌린지를 하면 공격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리드 감독이 이걸 챌린지하지 않습니다. 조벅도 언빌리버블 말했던 거 보면 왜 리드가 챌린지 플래그를 던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허무하게 다시 공은 뉴욕에게. 이제 뉴욕은 브랜든 제이콥스의 런 공격과 매닝의 단거리 패스 위주로 공격을 진행하며 시간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턴오버로 인해 애초에 좋았던 필드 포지션 벌써 레드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서드앤투인데 하드 카운트에 속아 신인 라인베커가 수비자 페널티 인크로치먼트를 범합니다. 공으로 퍼스트다운을 주고 그 다음 서드다운 플레이는 매닝의 여유로운 패스 그리고 터치다운. 케빈 보스가 큰 저항 없이 엔드존 중앙 뒤쪽에서 패스를 잡으며 경기는 8분여를 남기고 10대 31 블로우아웃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필라델피아는 폭발적으로 빅플레이를 필사적으로 만들며 따라가야 하는 상황. 마이클 빅의 패스는 비어있는 수비 공간으로 절묘하게 떨어지며 브렌트 셀렉에게 수비수들이 태클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하고 맥클린의 훌륭한 블록까지 더해져 바로 엔드존으로 들어갑니다. 경기가 8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스코어가 필요했는데 바로 터치다운이 나옵니다. 17대 31. 그런데 아직 경기는 투스코어 차이. 이글스 수비의 차례가 아니라 서프라이즈 온사이드 킥을 시도하는 필라델피아. 레전드 키커 에이커스의 완벽한 킥바운드 그리고 온사이드 성공. 필라델피아는 뉴욕 공격을 막을 필요도 없이 바로 공격권을 되찾습니다. 빅의 패스 플레이 압박으로 인해 뒷걸음질 치면서도 드숀 잭슨에게 공을 정확히 던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마법 같은 마이클 빅 플레이. 포켓 안에서 프리러셔가 돌진하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자세를 낮추며 색을 피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왔는데 공간이 너무 많아요. 마이클 빅의 빅런 스피드가 미쳤죠. 진짜 이때 당시 마이클 빅의 플레이는 혁명이었습니다. 수비수를 피하며 나와 30야드 이상을 혼자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이제 투스코어 경기는 원스코어로 서드다운 플레이는 쿼터백 러싱 플레이였고 10대 31이 된 지 3분도 안 돼서 갑자기 경기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24대 31. 그래도 아직 뉴욕은 시간을 많이 허비하며 필드골 득점만 만들면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리오 매닝햄의 감각적인 사이드라인 캐치로 드라이브가 산뜻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4분 10초 정도를 남기고 선택한 서드앤원 러싱 플레이로 브래드쇼가 간신히 퍼스트다운 목표 지점을 넘어갑니다. 이제 경기는 3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 그래도 뉴욕은 퍼스트다운 갱신을 해야 필드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서드다운의 매닝의 패스는 인컴플리션. 그렇게 필라델피아는 뉴욕의 공격을 막으며 시간을 멈춥니다. 이제는 터치다운 아니면 끝나는 경기. 필라델피아의 사실상 마지막 드라이브. 마이클 빅의 패스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서드다운 플레이는 또다시 직접 러싱으로 해결해버립니다. 웬만한 코너백들보다 빠른 마이클 빅, 러싱으로만 경기 100야드를 넘습니다. 마이클 빅의 폼이 완전히 올라옵니다. 패스 성공. 이제는 뉴욕 진영까지 올라온 필라델피아. 앤디 리드는 마이클 빅에게 경기를 완전히 넘겨버립니다. 중앙으로 열린 공간 또다시 마이클 빅이 전진하며 레드존에 들어갑니다. 이제 경기는 2미닛 워닝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천천히 전진하는 이글스. 빅의 패스는 셀렉을 찾습니다. 13야드 라인에서 세컨다운 플레이. 이번엔 왼쪽 맥클린에게 수비수를 바깥쪽으로 따돌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맥클린. 터치다운. 1분 16초를 남기고 동점 스코어를 만드는 필라델피아. 라이벌 뉴욕을 상대로 필라델피아의 클러치 동점 득점. 진짜 라이벌이라 그런지 팬들도 짓궂네요. 뭐 과자 같은 거 던지는 것 같은데 맥클린은 반응도 안 합니다. 31대 31. 분위기는 완전 필라델피아 쪽으로 넘어갔지만 뉴욕에게도 결승 득점을 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킥오프 킥을 받은 뉴욕의 DJ 웨어는 36야드 라인까지 들어가며 뉴욕은 30야드 정도만 전진하면 필드골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하지만 뉴욕의 공격 플레이들, 정확히 말하자면 일라이 매닝의 패스들은 너무 부정확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비껴갔고 오버스로우도 있었고 심지어 서드다운 플레이는 색으로 끝났죠. 이 시점에 필라델피아는 타임아웃이 없었기 때문에 뉴욕은 게임 클락을 남은 플레이 클락만큼 소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초만 남은 경기. 펀터 맷 도지가 펀트를 준비하는데 스냅을 기다리고 있고 뉴욕은 오버타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지가 펀트를 차는데 펀트는 필드 중앙 쪽으로. 드숀 잭슨이 잡아서 리턴하기 꽤 괜찮은 위치로 갑니다. 하지만 잭슨은 공을 떨어뜨리며 이렇게 경기는 연장전으로 향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Gets a block! Are you kidding? DeSean Jackson still not in and now in for the touchdown. No flags. Unbelievable. 와,
시간이 모두 소진된 걸 확인하고 엔드존으로 들어가는 잭슨, 경기를 끝내버리는 버저비터 터치다운 득점이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금 코플린 감독이 펀터 맷 도지에 굉장히 화가 나 있죠.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리터너는 리턴을 잘하기로 이미 소문난 드쇼온 잭슨입니다. 그렇다면 펀트를 드쇼온 잭슨에게 줘야 될까요? 아니면 밖으로 차야 될까요? 밖으로 차거나 최소 사이드라인 쪽으로 차서 리터너가 리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시켜야죠. 그런데 뉴욕의 펀터 맷 도지는 루키였고 킥 파워는 이미 갖추고 있었지만 방향 컨트롤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그래도 필드 중앙으로 차는 건 아니잖아. 코플린 감독의 리액션을 보아하니 이미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밖으로 찼다가 비거리가 안 나오면 필드골 시도를 허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공이 하필이면 잭슨 근처로 가버렸습니다. 자이언츠의 거대한 몰락이었고 필라델피아의 역대급 컴백 승리, 또 저 개인적으로는 드쇼온 잭슨이라는 선수에게 빠지게 만들었던 경기였죠. 여러분, 이 경기 정말 미쳤지 않았나요? 이 경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때 당시 NFL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